지난번에 리얼점사 그 부인하고 영적 네, 대화하시고 맞습니다. 예. 오늘 또 오셨다고요? 네네. 리얼점사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네. 집사람하고 다시 또 그 선생님께서 또 올리신 거 보니까, 아, 도대체 저 사람은 나랑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와가지고 또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떠났나, 또 그러면 전생에 어떤 연관이 있었나, 네. 사실 그런 게 굉장히 궁금했고요. 일찍 돌아가셔서 네, 왜 또 나만 저- 혼자 놔두고 또 네네. 떠나갔나. 예, 그래서 지금 보살님한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가신 와이프하고 전생을 지금 보러 오신 거잖아요. 예, 예. 네, 오늘도 이제 전생 상담하시고 리얼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네. 또 할인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생을 이제 지금부터 한번 부인하고 전생을 위주로 지금 보고 싶은 네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생을 보면 한 전생만 딱 보이는 분들도 있고 여러 전생이 한 번에 쫙 보이는 분들도 있고 네. 자세하게 한 전생이 다 보이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전생이 짧게 짧게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네.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네.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몇 개의 전생을 보고 왔어요. 예. 일단은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업하시고 어떤 사회적으로 기업 일 하시고 하시는데 지금 전생에 내가 음악가였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음악이 다른 악기가 아니라 피아노 쪽이에요. 네. 피아니스트였던 적이 있으세요. 네. 혹시 피아노에 관심이 좀 있으세요? 이 생에서도? 네, 저는 피아노 배운 적은 없지만 대학 다닐 때도 집에 피아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도 아들 피아노 사줬는데 우리 아들놈이 학원도 안 가고 그랬는데 제가 피아노 집에다 놓고 해서 그냥 악보 없이도 다 웬만한 대중가요는 다 쳤습니다. 그냥 제가. 네. 그래서 전생에 유럽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 전쯤인 걸로 보여요. 네. 그때 피아니스트였던 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깔끔해요. 옷차림이. 네. 옷차림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 다음 생은 근데 사장님 환생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아, 그랬어요. 네. 지금 최근에 뭐 천상세계나 어디 영예세계 한참 머물렀던 적이 없고 바로바로 환생을 좀 많이 하셨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생으로는 네팔에 태어나셨어요. 네. 이제 근데 그 중간에 생이 하나 또 있었어요. 네. 유럽에서 네팔로 가기 전에. 근데 그 생은 지금 보여지지 않아요. 네. 근데 그 생에서 염원을 한 것만 느껴져요. 뭐라고 염원을 했냐면 나는 작은 소국가일지라도 통치자가 돼서 나라를 한번 통치해 보겠다라는 염원을 세우셨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생에 네팔로 태어나서 그 네팔에서 통치자로 살았던 생이 있으세요. 네. 통치자로서 네팔에서 통치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현생에서도 어디 가면 꼭 기업이나 어딜 들어가면 어떤 조직이나 무리에 가면 내가 항상 통치를 하게 되고 이끌게 되고 선두에 서게 돼 있어요. 그 통치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따르게 돼 있고 나는 또 이끌고 가게 돼 있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있고 그 다음 생으로는 조선시대에 태어났는데 엄마와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부인은 그 생에서 엄마였고 나는 아들이었는데 현생의 기준으로 하면 뭐 키나 이런 아이의 크기는 성장 그 상태는 한 9살, 8살 정도 돼 보이지만 7, 8살 돼 보이지만 그 시절의 나이는 한 8, 9살 정도 된 것 같아요. 9살 네. 정도. 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통곡을 하고 울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가 죽었는데 그 시대적인 어떤 배경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 그랬고 또 아이는 그 생에서 엄마를 굉장히 많이 그리워하면서 엄마와 이제 일찍 이별을 하고 사별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생으로 또 건너가서 사장님은 일본의 높은 관리직, 고위 관리직에 앉아 계셨어요. 굉장히 파워가 셌어요. 여기서도 사람을 많이 호령하고 부리고 밑에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이제 파워도 세고 또 그 시절에도 역시 남자였고요. 계속 남자로 태어났네요. 여자였던 생은 지금 안 보이네요. 오늘 보이는 전생 중에는. 예. 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서 일본의 높은 고위 관리직이었는데 그 생에서 아주 마음에 드는 처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처자를 선을 본 것도 아니고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어떤 처자에게 어느 집 교수에 반했어요. 네. 데려왔어요. 정식으로 뭐 사주단자를 보내거나 프로포즈를 하거나가 아니라 거의 강제로 보쌈하다시피 데려온 거예요. 거의 강제로 데려오다시피 해서 내 부인을 삼았어요.
그래서 그 생에서 아이들 셋을 낳고 살았어요. 근데 네. 이 부인은 그 생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때 데리고 왔던 처자가 지금 현생에 돌아가신 부인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감정이 하나도 없었는데 떠나지도 않고 뭐 그 시절에는 싫은 사람한테 몸이 더럽혀지면 뭐 죽어버리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네. 뭐 했었을 텐데 전혀 그런 생각을 엄두를 내지 않고 그냥 그 생에서 자식을 낳고 살았어요. 예. 그렇게 살아줬고 또 그런데 이제 이게 있어요. 그 생에서 나는 엄마를 잃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엄마가 환생을 한 그 처자가 무조건 나는 데려와야 된다. 내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평생을 그 부인을 데려다 놓고 그 생에서 그 부인을 좀 많이 사랑을 했어요. 네. 아껴주고 사랑하고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인 입장에선 전생이 엄마였잖아요. 근데 네. 일찍 아들을 두고 조선시대에 떠난 엄마잖아요. 물론 자기가 이제 죽게 될 것도 몰랐고 스스로 간 것도 아니고 그 마을의 그런 상황이 그렇게 예. 엄마를 죽게 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일찍 놔두고 자식을 두고 일찍 떠나는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을 두고 일찍 떠나는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또 마음이 아팠겠죠. 네. 한이 있었겠죠. 그 부분에 그렇겠죠. 대해서. 그래서 그때 한이 있어서 다음 생에서 내가 높은 관리직 일본인으로 태어났을 때 억지로 보쌈하다시피 데려가서 부인을 삼아서 한 집에 살게 했어도 그냥 떠날 엄두를 못 낸 거죠. 예. 그냥 사랑하지는 않지만 남자로 싫은 거는 또 아니었겠죠. 내 자식이었으니까. 지금하고 똑같을 텐데. 네,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또 근데 그러니까 한 생을 그렇게 가족으로 만나서 부부로 만나서 살았지만 전생에 모자 관계를 못다한 걸 살았지만 그걸로도 부족해서 나는 이 생에서 부인을 보고 또 마음이 훅 갈 수밖에 없고 부인은 이 생에서도 이 남자가 나한테 다가오면 전생에 내가 붙들려 가서 거의 강제로 결혼해서 살다시피 했지만 예. 싫지는 않았으니까 그것이 네. 괴로운 삶은 아니었으니까 행복하진 않아도 다시 이 생에도 또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거의 내가 막 정말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막 이렇게 살았던 생이라고 봐야 돼요. 이번 생에도. 네, 그렇습니다. 예. 음, 그래서 이 전생을 지금 들어보시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나하고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제가 피아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면요, 피아노도 좀 배운 적이 없는데요. 대학교 다닐 땐가 누나가 피아노 배운다고 집에다 피아노를 사놨는데 우리 누나는 1년을 다녀도 저는 사실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근데 심수봉의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요, 저는 그냥 안 보고 그냥 쳐요. 똑같이. 근데 그게 감각으로. 네, 감각으로 치는데 양손 다 사용해서 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제가 진짜 피아노 배워가지고 잘 치는 사람인지 알았고 저도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아들 국민학교 다닐 땐가 그때도 피아노가 있었는데 우리 아들애는 치질 않고 거의 제가 집에서 이제 그 당시 나오는 발라드 유행가라든가 뭐 팝송 같은 거 그냥 보지도 않고 악보 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제 나름대로 저기에 맞춰가지고 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만 들으면은 저도 모르게 손에서 이렇게 쳐가지고 양손으로 다 쳤어요. 이렇게 그게 원래 맞춰가지고. 좀 전문가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치는 게. 네네. 그렇게 그러니까, 쳤었어요. 저도 어릴 때 피아노를 쳤는데 악보를 안 봐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냥 저 노래 괜찮네? 저 음악 괜찮네? 그럼 그냥 쳐지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예, 쳤습니다. 이게 일정 예. 수준에 올라가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생에 피아니스트였던 생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생에서도 피아노 소리 들으시면 되게 이렇게 좀 와닿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감흥이. 굉장히 되게 편안하고 좋아했죠. 좋으실 것 같아요. 좋아했죠. 네, 그리고 이제 네팔의 통치자였던 생이 있었어요. 네팔을 봤을 때 어떤 남다른 느낌이 있었나요? 제가 그 해외에 근무할 때 저희 회사에 그 삼국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태국하고 조선족 또 네팔, 방글라데시 있을 때 네팔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교환수를 갖다 네팔 애들을 썼었어요. 회사에서. 근데 이상하게 걔네들한테는 잘해줬어요. 태국 애들은 뺀질거리고 조선족 애들도 말 안 듣고 그래서 좀 혼을 내고 그랬었는데 네팔 애들은 굉장히 순진하고 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EBS라든가 이런 거 교양 프로그램 나올 때 딴 나라 나오는 거 안 보는데 네팔이라든가 자연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면은 저도 모르게 그냥 유심히 봤었어요. 그게 전생에 네, 그게 네팔의 이제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 그런 연관이 있었구나 하는 네, 생각이 네팔에 듭니다. 전생에 살았었고 통치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팔을 보면 이렇게 약간 향수처럼 이렇게 좋을 수도 있어요. 보면 푸근하고 네. 내가 살았던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현생에서 이제 부인하고 만남도 되게 묘하게 만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전생을 봤을 때는 그냥 뭐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안 만날 수가 없는 예, 인연으로 아까 만나졌을 선생님 것 말씀하실 같아요. 때 제가 조선시대 때 그때 전생에서 어머니가 타인한테 죽음을 당해가지고 그랬을 때 막 울고 그랬다는데, 사실 저희 그러니까 어머니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7, 8살 때인가 그러니까 8, 9, 10, 11살 때까지요. 저희 어머니가 물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지만 항상 엄마가 죽을까봐 집에 와가지고 엄마가 주무시면은 이 코에다가 이렇게 귀를 대고서 숨 쉬나 안 쉬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근데 저도 모르게 그때 그랬거든요. 네, 왜 그 그런지 전생 모르겠어요. 기억 때문에 예. 그 엄마가 그 예, 엄마는 예. 아니지만. 그래서 항상 엄마가 돌아갈까봐 항상 불안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 왜냐면 저희 사형제였는데 저만 유난히 그랬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뭐 오래 사시긴 사셨는데 그때는 맨날 돌아가실까봐 걱정돼가지고 맨날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누워 있다거나 그러면은 가가지고 이 코 숨쉬나 안 쉬나 그랬었어요. 근데 아, 참. 지금 이번 생에서 부부로 이제 또 살았잖아요. 근데 부인은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두 분의 그 끈끈한 연이 다 끝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되게 묘하게 부인하고 인연이 됐을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도. 사실은 저 사람을 정식적으로 사귄 건 아니었고요. 제 후배가 뭐 여성분을 소개해줬는데 네. 그 친구가 마침 저를 갖다 좋아했던 이유가 자기 옛날 애를 많이 닮았대요, 제가. 다른 그래서 여자분이. 예, 그래서 저를 이제 몇 번 새기다가 지 언니들 데리고 오고 막 인사시키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만났는데 어느 날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고 그 약속 장소에 다방으로, 그 당시는 핸드폰 그런 게 없으니까 전화가 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 집사람이었죠. 네. 오늘 그 누구누구 씨 만나러 오신 분이죠. 그렇다 그랬더니 못 온대요. 그래서 내가 왜 못 오냐 그랬더니 인천에 뭐 집안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못 온대요.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 지금 전화하신 분은 누구시냐 했더니 자기 친구래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끝까지 물고 들어줬죠. 그러면 이제 뭐 닭 대신 꽁이라고 거꾸로. 그게 지금 예, 돌아가신 그래서 그 부인이에요. 부인이에요. 그래서 전화해줬던. 만났더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한 4년인가 한 5년 됐을 겁니다. 제가 회사 입사하고 나서 결혼했으니까 5년 동안 예비군 훈련 받는 날 외하고 집사람 연수 갔을 때 외하고는 맨날 만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맨날 쫓아다닌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사람이 결혼식 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저를 좋아한 건 아닌데 당신이 맨날 하긴 딴 기회를 다 막았던 거죠, 제가. 근데 저도 모르게 왜 그런지 그 모르겠어요. 전생에 조선시대에 일찍 떠나보낸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제 다음 생에서는 보면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되고 무조건 옆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근데 또 만나기를 이성으로 만났으니까. 예. 인 이상은 남녀간의 이성인데 한 집에 살려면 결혼밖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축제사자 또 이제 이 생에서는 쫓아가서 부인을 만들었고 또 일본인이었을 시절에는 내가 뭐 높은 직위가 있으니까 데려오면 됐고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인연을 맺어서 부부 인연을 맺어서 내 곁에 뒀던 거죠. 다시는 헤어지기 싫은 그 마음이 작용을 한 거죠. 전생의 그 마음이. 그래서 어쩐지 그냥 그 하루라도 하여튼 안 만나질 않았어요. 제가 저 사람이 싫어하더라도 하다못해 회사에서 늦게 끝나면 저는 밤 12시라도 가서, 겨울철에도 눈 올 때면은 하다못해 자전거 타고 가서라도 데려다 집에다 주고 집에 가고. 근데 오묘하게 또 저 사람 만나고 나서 성적이 좋아져서 제가 큰 그룹에 또 수석으로 입사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위직까지 오를 수 있던 그런 계기도 됐었고요. 네, 부인은 항상 나한테 마음이 이렇게 품어주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전생에도 그렇고 현생에도 그렇고 싫으면은 막 안 한다고 고개를 흔드는 스타일이 아니고 싫어도 묵묵하게 또 마음에 안 들어도 묵묵하게 그냥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많은 분이셨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전생에 어머니였던 생에서 다 못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부인 입장에서도 그걸 기억을 하지는 못하셔도 그냥 엄마같이 품어주는 거죠. 항상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받아주고 마음에 안 들어도 또 근데 결국은 넘어가주고. 또 이번에도 또 옛날 조선시대처럼 또 저를 멈춰두고 갔네요. 그죠? 아, 참. 네. 그런데 부인이 어느 정도 곁에 있다가 그 나를 두고 떠나가면 그 다음부터 내가 좀 발전하는 게 있어요. 네. 그 아픔을 딛고 그 어머니를 일찍 잃었던 그 조선시대의 그 어린 소녀는 그 생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장성해서 그 생에서도 좀 훌륭하게 살았던 생으로 보여요. 뭐 네. 어떤 뭐 큰 높은 벼슬을 하거나 뭐 대단하게 뭐 인물이 위인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어도 네. 그 생에서도 조선시대에서도 그 소녀는 굉장히 열심히 그 생을 또 살았단 말이에요. 어머니를 잃고 나서 꿋꿋하게 네. 어머니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생각에 더 꿋꿋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생에서도 부인은 이제 그만 이쯤에서 이제 또 부인이 또 떠나줌으로써 내가 또 부인이 떠나고 느낀 게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예, 많습니다. 예. 물론 당신 느끼라고 내가 먼저 갈 게는 아니었지만 이 생에서도 이제 절묘하게 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부인이 떠나고 요즘 많이 내가 살아온 날들을 좀 뒤돌아보게 되고 또 반성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살아가는 그 스타일이 좀 패턴이 많이 변하셨잖아요. 예, 많이 변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나한테는 부인은 전생에도 현생에도 귀인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제 부인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이제 전생에 못다한 인연을 만나신 건데 아마 남아있는 인연 다음 생에도 이어지실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랬으면 내가 또 저도 환생을 하고 좋겠습니다. 부인이 또 환생을 한다면 또 만나시게 돼요. 아직 다 하지 않았어요, 인연이. 예. 서로 간의 그 끈끈한 인연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통치자라셨는데 네. 이상하게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저도 모르게 반장이 되면서요. 학교에서 학생회장도 했고 뭐 다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어느 조직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큰 그룹에도 있었지만 뭐 회장님도 모셨지만 제가 다 사실은 통치는 아니지만 경영을 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나의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그 움직임에서 그런 것들이 어필이 되니까 그 자리를 또 주겠죠. 괜히 주진 않겠죠. 그런 자리를. 그러니까 맡겨도 될 만한 그릇으로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밀어주고 또 끌어올려주는 거라 내가 네팔에서 통치자였을 때 꽤 통치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인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이생에서도 집착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너무 그렇습니다. 사랑해갖고 다른 남자 주기 싫고 바람 필까봐 집착하고 막 이런 집착이 아니라 좀 남다른 집착. 예, 그건 좀 네, 제가 강했었습니다. 좀 저도 남다른 집착. 네, 꼭 왜 내 안에 그랬는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예, 그런 게 소유욕 있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랄까 좀 어떻게 보면 내가 아들이었던 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집사람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마음도 한편으로 있지만은 투정 아닌 투정도 좀 많았을 것 같고요. 아, 그런 게 좀 좀 믿거라 있었죠. 하고 투정이 좀 되게 많고 네. 또 부인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좀 다 포용해주고 좀 받아준 게 좀 많았을 거예요. 엄마처럼. 뭐 거의 그랬죠. 뭐 네. 사실 그랬고요. 뭐 저도 요새 이제 또 한편으로는 뭐 허전하게 느끼는 게 아플 때 저렇게 허망하게 갈지 몰랐지만 병원 새벽에 데려다 2주마다 데리고 가고 막 그럴 때 그게 물론 그걸 즐긴 건 아니죠. 근데 네, 그래도 그때가 예, 좋았다는 거죠. 그때가 아팠어도 좋았다는 곁에 거죠. 있었을 때가 옆에 있었다는 뭔지 게.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먼저도 그 선생님한테 리얼 전사 찍었지만 오늘 보니까 아, 왜 내가 아직도 집사람이 이렇게 돌아간 지 120일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냥 마음이 아프고 이런 거 할 때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가요. 아, 이래서 이런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구나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해가 사랑하는 갑니다. 여자로서의 집착이 아니에요. 그냥 전생에 못다한 엄마에 대한 그리움 같은 집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집착은 쉽게 놓아질 집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부인이 좀 더 오래 살아서 늙어서 노년이 될 때까지 함께 손잡고 늙어갔다면 이 집착을 이제 놓을 수가 있는데 또 이 생에서도 내가 이제 진짜 기반 잡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또 그 찰나에 부인이 가셨으니까 네, 저한테 또 숙제를 하나 네. 내린 거죠. 다시 또 아직도 만날 아직도 참. 그 연을 다 하지를 못했어요. 이 생에서도 그걸 풀지를 못해서 다음 생에 어쩐지 또 제 만나실 거예요. 손자가 볼 땐 저를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저 집사람한테 맨날 가요. 맨날 아침 어떤 하루도 안 빠지고
안 빠진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빠진 날이 없어요. 그냥 맨날 갔습니다. 집사람한테. 안 가면은 음, 꼭 가야 돼요. 물론 거기 없다는 거 네, 알면서도. 거기 계시진 예, 않아요. 예. 그리고 또 그래야지만 거기 제가 마음이 계시면 안 편해요. 되고 네, 더 네. 좋은 곳에 좀 자유로운 곳에 그렇죠. 계셔야 되고 아,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영적 대화 하셨는데 돌아가신 분하고 전생을 또 보시는구나. 전생을 보실 때는 또 많이 그만큼 그립다는 거구나. 예, 이렇게 예, 느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생에 이러한 인연으로 나하고 했지만 이 생에도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다음 생에 또 만나게 되실 거예요. 예, 아이, 네. 그러길 저로 바랍니다. 맨날 저도 다음 생에는 꼭 그냥 뭐 잘 살지도 않고 못 살지도 않고 평탄하고 아프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힘내서 잘 사시면 되고요. 네, 또 올해는 운이 좀 좋은 기운이 좀 많아요. 내가 네. 뭔가 무리한 것만 걸리지 않으시면 네. 좋은 기운도 있고 금전도 보이고요. 또 내가 할 일, 내가 또 할 그 자리가 좀 탄탄하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금 받쳐 올려주는 기운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좀 무난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리얼 점사 이제 끊고 또 다른 얘기 자세한 얘기 좀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